많은 질문들이 이거 한 2시간짜리 인터뷰인데 좀 봤더니 간단하게 10분 얘기 10분? 네. 투쟁.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나키스트로서 반핵, 반전, 생태, 여성 평화 운동을 해오며 음악을 해오고 계신 최학보혜 씨를 모시고 아나키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름 뒷조사를 열심히 하셨네요. 예,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네. 이승호 씨 인터뷰된 책도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아르마니다시 얼마에 아나키스트라고 하셨는데 누가 물어봤어? 5,000원. 아나키즘이 가지고는 어떤 얼마예요?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거는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아나키즘이냐 라는 질문은 이제 아나키즘은 현실에서 이제 어떤 그 운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죽어 있는 어떤 철학적인 대상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살아 꿈틀거리는 헐떡거리는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나키라는 건 그래서 이제 반자본주의와 비국가주의, 반권위주의 이런 어떤 경향성들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꿔나가는 그런 운동으로서의 에너지 아니냐.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하나의 부문으로는 이제 그 제 활동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반자본주의이기도 하고 또 비국가주의이기도 하고 반권위주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에 반대한다고 뭐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뭐 의미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 보다 우리가 평등한 어떤 세상, 차별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있는 대로 해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 각 시기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되게 중요하게 벌어졌던 이런 현실적인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긴밀한 어떤 연관 관계 속에서 이제 활동들을 펴왔던 거죠. 한국에서 뭐 아나키즘, 아나키스트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뭐랄까요?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치열한 어떤 운동과 같이 그 힘을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스스로 고립시키는 이런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아주 치열하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런 아까 말했던 반권위주의적인 활동, 비국가주의적인 활동,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펴오고 있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정치 단체나 사회 운동들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아나키즘의 방식을 택하게 되셨나요? 근데 사실 저는 아나키스트고 뭐 아나키즘의 어떤 뭐 입각한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뭐 다양한 사상이나 다양한 활동을 어떤 하나의 이즘으로 저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봐요. 누구든 다양한 경향성들이 있는 거고, 제가 아나키즘, 뭐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그것만 있고 또 다른 뭐 우리가 아나키즘이라고 할 때, 아나키스트라고 할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제가 다 갖고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다, 나는 조약돌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온 어떤 그 사회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환경에서 내가 받아온 어떤 차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넘어서기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뭐 아나키즘이라는 형태를 띠고 드러난 거지, 어떤 뭐 사상적으로 내가 그걸 추구했던 것은 아니고 내가 뭐 아나키스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것과 그래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과 좀 뭐 비슷한 모양새를 갖춘 게 아나키즘이지,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부합하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나키즘을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뭐 이런 모습들, 그 중에는 본받아야 될 것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키즘을 맞고 다른 사상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너는 아나키스트로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어떤 이념에 너무 치우친 그런 그 질문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이념을 표방하는 활동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억압들,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차별들, 이런 것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짜 내가 깨나가고 그걸 진짜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구체적으로 나 일상 속에서 내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너무 낭만적이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누가 그런 비판을 해요? 누가? 예를 들면 막 아나키즘 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 한마디로 다 쓸모없는 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보여져 왔던 그들이 욕하는 아나키스트들, 그들이 욕하는 어떤 아나키즘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 책상으로만, 텍스트상으로만,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만, 역사상으로만, 교과서상으로만, 레닌의 어떤 말로만, 모택동의 말로만 존재하는 거. 그럼 실제로 그러냐? 내가 살아왔던 환경에서는 저는 한 번도 낭만적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치열한 전투경찰과 싸우면서 국가의 폭력과 그 다음에 가부장제의 차별과 매일 맞서 싸우면서 지내는데 누가 낭만적이라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죠. 네. 인터넷으로 다시 들어가. 또 지기 위한 싸움이나 비폭력 직접 행동을 말씀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좀 저한테는 깊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집권을 하겠다, 내가 이기겠다, 네. 쟤들을 꺾어 누르고 내가 승자가 되겠다라는 네.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억압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숙명을 안고 있다라는 그런 반성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서로 승패를 떠나서 멀어지는 거, 자본주의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 국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근데 내가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국가가 되는 거냐.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혁명을 해요. 야,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너, 네가 혁명에 성공을 해서 집권을 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 아니야? 너도 똑같은 억압자가 될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요. 리비아에서 지금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한 무아마르 카다피도 예전 1969년인가 처음 혁명을 실시했을 때는 아주 뭐 엄청난 사회주의자였고, 모든 사람들 자본주의는 절대로 뭐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런 뭐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보세요. 그거는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자기가 집권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반드시 그런 숙명이 있다는 거를 알아둬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한다는 건 결국 패배를 본 바탕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개념적으로 내가 억누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걔를 밟고 올라서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죠. 이게 낭만주의냐. 글쎄요, 이거는 뭐 철학적인 논의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 속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난 이런 걸 지향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이런 걸 낭만주의라고 표현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비판이니까. 어쨌든 내가 다시 말하지만 더 많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차별을 하거나 내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뭐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럼 약간 화제를 바꿔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조약골이라는 이름이 재밌는데 본명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본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이름을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자기가 만든 이름이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뭐 전두환이 본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건희가 본명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이명박이 본명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주민등록증이든 무슨 공문서든 국가 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존재하는 이름이 본명이라고 생각하면 니한테는 그러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조약골이나 본명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100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쓰게 되셨어요? 이름의 뜻이 있나요? 단편선. 모르겠어요. 이름은 이름인 거죠. 이명박이 무슨 뜻이냐?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름으로는 여기는 넘어가 주세요. 왜? 그렇지만 거기에다 예. 뜻을 따지자면 뭐 수많은 의미 부여할 수 있겠죠.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왜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내 꿈이 음악을 하는 거였고요. 죽기 전에 내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는 좀 많았거든요. 장애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진짜 해보고 싶어. 다 하고 죽어야겠다.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그 해보고 싶었던 게 음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들고 싶었던 노래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민중가요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민중가요가 되게 많이 있지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 노래 속에서 드러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대중가요 듣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맨날 너희들 뭐 사랑 때문에 몸이 닳고 이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맨날 그러니 365일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 내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래 속에 잘 담아져 있는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네, 내가 느끼는 이런 뭐 평화가 무엇이냐 같은 노래, 희망을 노래하라 같은 노래, 언니들이 넘는 산 같은 노래, 기타와 자전거 같은 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해봐야지. 왜 기다려? 잘하고 못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노래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누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으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음악이 자신에게 또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요? 엄청 많죠. 매일매일이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노래하는 곳이 뭐 이런 공연장이 아니고 길거리, 뭐 이런 집회, 뭐 이런 데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곳, 이런 데 가서 노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그런 곳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리반 철거 농성장에서 지금 400일 넘게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단전이 벌써 260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노래만 하는 건 아니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같이 살면서 힘을 모으는 거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성미산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홍익재단이 거기 나무를 다 뽑고 거기를 무슨 뭐 귀족학교를 지은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데죠. 그런데 가서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들의 그 투쟁이 정당하다라는 거,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게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 홍익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평화운동가들의 목소리라든가, 뭐 사대강에 반대하는 이런 자리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다 의미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오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나요? 많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빈곤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그 반해음악회 열리는데 행사 처음부터까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몸을 계속 움직여서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를 거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조약돌 같은 경우에 쟤는 언제든 부르면 온다. 뭐 이제 하도 연대를 많이 다녔더니 뭐 언제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장애인들이 뭐 그 국가인권위를 점거했는데 바로 그 긴급 촛불 문화제를 하니까 와달라. 그럼 저는 자전거 타고 달려가서 노래를 하거든요. 가능하면 노동자들이 보신각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데 와달라. 가능하면 가거든요. 뭐 4년 6년 이렇게 막 장기 투쟁해온 사람들도 많고, 제가 이제 뻔히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데서 이제 살아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가서 연대하고, 그럼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죠. 또 돌아오면서 또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고. 그래서 힘든 순간이 매일매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버티고 있어요. 내가 즐기가 버티고 있는 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가장 좋아할 게 이명박이나 이건희 같은 국가 자본주의 쓰레기들. 그네들이 국정원, 그런 경찰, 이런 애들이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자들이 제일 좋아할 거.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새끼들 뚜리겨 패는 일을 할 거예요. 그 엄마나 학교 가기 싫어요나 학교는 감옥이 아니다 같은 노래를 또 만드셨는데, 인터뷰를 마치면서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완전히 학교가 완전히 그런 그 국가 기구의 일부분이 되어서 무슨 군대나 이 회사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훈육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뭐 그 권위적인 이런 그
시스템에 물들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당당히 거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 같은 이런 학교의 현실을 스스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니들부터 어떤 그런 권위에 물들지 말고 스스로 학생들끼리 힘을 모아서 보다 더 그 평화롭고 민주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연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아나키즘에 대해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를 봐주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평화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